안녕하세요, 라이트포입니다. 국내에서도 정사각형 타입의 유럽형 배선기구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조사나 모델들이 생각보다 다양하지가 않은 상태인데 ABB에서 유럽형 배선기구를 출시를 했습니다. 직사각형 형태의 제니 배선기구들은 기존에 있었는데 정사각형으로 새롭게 출시가 됐고, 퓨처리니어 스튜디오 화이트와 퓨어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이 이제 완전한 신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디자인과 느낌을 살펴보도록 하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설치를 할 때 꼭 알아야 될 내용들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보드다 보니까 전체 모델이 모두 세팅이 되어 있지는 않고, 스위치 콘센트, USB 차저랑 랜, 통신 이 정도로만 제닛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빛이 반사되는 유광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직사각 타입의 제닛과 마찬가지로 스위치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되고, 콘센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버가 없는 타입이 있고, 안 쓸 때는 깔끔하게 보이는 커버가 있는 콘센트도 있습니다. USB 차저 같은 경우는 침대 헤드를 제작을 할 때 그쪽에도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닛의 특징이라면은 이 벽면에 완전히 기구가 부착이 되지 않고, 지금 손가락 끝을 보시면은 검게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살짝 벽면에서 떠 있는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으니까요, 구매하시기 전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슬림한 편이어서 벽에서 그렇게 많이 튀어나와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런 부분 참고를 해주세요. 퓨처리니어 라인이고요, 이제 스튜디오 화이트와 퓨어 스테인리스 스틸 두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퓨어 화이트는 제닛과 마찬가지로 불빛이 비추면은 반들거리는 빛을 반사하는 마감으로 되어 있고, 퓨어 스테인리스 스틸은 반광 혹은 뭐 계란광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유광이나 무광 혹은 반광을 비교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타입이 좀 더 고급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모델명답게 이 눈에 보이는 부분이 진짜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통째로는 되어 있지는 않고 플라스틱을 스테인리스 스틸로 감싸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9 스위치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다양한 스위치들과 연속적으로 놨을 때도 상당히 깔끔하게 보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눈으로 봤을 때의 느낌이나 혹은 손을 이렇게 갖다 댔을 때의 느낌이 금속의 느낌이 나니까 인테리어 컨셉에 맞춰서는 이 타입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스위치 부분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벽면에 완전히 딱 밀착이 되는 타입이어서 깔끔한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모델을 선택하시면 상당히 만족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영상이다 보니까 실물하고 색감은 조금 다를 수는 있거든요. 나란히 이렇게 놓고 보면은 흰색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닛 화이트는 살짝 아이보리기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실물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정확한 색감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위치의 사이즈를 보시면은 두 가지의 모델을 정확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사이즈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스위치를 켜고 끌 때 이 똑딱거리는 이런 느낌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아크릴 보드에 있다 보니까 소리가 좀 더 크게 날 수는 있거든요. 벽면에 놓으면은 따깍거리는 소리는 좀 더 줄어듭니다. 제닛이 누를 때 좀 더 똑딱똑딱거리고 클릭감이 더 셉니다. 퓨처리니어 시리즈가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똑딱똑딱 거리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스위치에 동작할 때 느낌도 미리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두 가지 모델이 벽면에서 얼마나 튀어나온지 비교를 해보면은, 제닛은 한 7mm 정도 튀어나오고 퓨처리니어는 한 12mm 정도 튀어나옵니다. 벽에서 얼마나 튀어나오는지의 디테일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모델 다 이런 사각 매입박스를 사용하면은 그렇게 뭐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내용은 없고, 이렇게 벽면에 모두 그냥 매입시킨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되죠. 뒷부분은 막혀 있고 이 옆부분이 뚫려 있습니다. 손으로도 밀어도 이렇게 바로 구멍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케이블들을 통과시켜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가벽을 만들 때는 MDF나 하파
차단을 된 다음에 원형 타공을 해서 기구를 부착을 하잖아요. 타공 파이수하고 간격 같은 거를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내용 확인하시면은 좀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니 시리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타공할 때 57파이로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지가 않고요. 60파이로 타공을 하면은 이렇게 약간 여유 있게 들어가다 보니까 60파이로 타공해서 설치하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2개 이상 연결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중심점의 간격이 71mm로 설정을 하거든요. 60파이에 71 간격으로 타공을 2개를 해놨고요. 제니 2개를 부착을 하면은 약간 타이트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좀 움직이기가 어렵거든요. 원형 타공을 할 때 최대한 수평을 맞춰서 잘 타공하시고 조금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작업을 할 때는 이 타공된 부분을 살짝 깎아내서 작업을 하셔야지 됩니다. 60파이로 타공을 해놓은 상태고 71이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75로 간격을 설정해서 해봤거든요. 살짝 이렇게 여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평을 잡을 때 75로 설정을 하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합니다. 대신에 이게 지금 2개니까 75로 잡아놓은 거고 이게 3개 이상 되면은 이 간격이 멀어지면은 기구가 3번째 거부터는 이렇게 딱 달라붙지는 않을 수가 있거든요. 2개까지는 75로 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말씀드린 75 간격으로 하나 둘 셋 4개를 뚫어 놓은 건데 2개까지는 이렇게 잘 달라붙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하나를 더 되면은 3번째 거는 이런 식으로 간격이 생겨서 나중에 기구 이제 프레임 씌우고 마감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하셔서 무조건 71 간격으로 타공을 해야지 된다 명심하셔야지 됩니다. 이 마운팅 플레이트 이 철판이 1개짜리가 있고 2개짜리가 있고 3개짜리가 있다 보니까 연속해서 작업을 할 때 좀 더 편리한 장점이 있는데요. 71일 경우는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수평을 잘 맞춰서 타공을 하셔야지 되고 75 간격으로 했을 때는 살짝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들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71 간격으로 구멍을 3개 뚫어놨을 때는 2개짜리를 붙이고 하나짜리를 이렇게 했을 때도 사이즈가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니까요. 제닛은 연속해서 기구를 부착할 때는 지금처럼 3개짜리다 하면은 1개짜리, 2개짜리 조합으로 하시고 4개다 그러면은 2개짜리, 2개 뭐 이런 식 5개다 그러면은 2개짜리 더하기 3개짜리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75 간격이면은 이 중간이 간격이 넓어서 지금처럼 이제 2개짜리가 쏙 들어가지는 못하거든요. 무조건 간격은 71이다. 71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73mm 간격이거든요. 2개짜리는 이렇게 딱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이 틈이 생깁니다. 커버를 이제 씌우셔야 될 때 이렇게 뒤집어서 확인해 보면은 이 2번째 칸까지는 들어갔는데 이제 3번째 칸, 4번째 칸이 들어가지를 못하거든요.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기구를 부착할 때 어떤 나사를 쓰는지도 디테일한 퀄리티가 차이가 있습니다. 12시, 3시, 6시, 9시 이 부분에 이제 나사로 메이박스에 고정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타공하고 고정을 하면은 대각선으로 나사를 고정하게 되죠. 커버 부분을 보면은 위아래 좌우가 살짝 움푹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나사의 머리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커버가 딱 밀착이 되고 대각선에도 살짝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어서 대각선 나사 고정으로 작업을 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사의 길이도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1cm 정도 타공 부위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고정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견고하게 부착을 할 수 있다. 이런 점 확인하시면 됩니다. 흑색 나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머리가 벽면에서 튀어나오게 되죠. 이 상태에서 마감 커버를 끼워 보겠습니다. 0. 몇 mm 정도 이렇게 이제 나사가 없는 쪽과 있는 곳의 차이가 나는데 육안으로 볼 때 많이 티는 안 나니까요. 뭐 일반적인 이런 나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좀 디테일을 신경을 쓴다 하시면은 아무래도 이게 좀 작업하고 나서도 좀 찜찜하게 느낄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럴 때는 나사
나사의 머리가 좀 더 작은 이런 나사를 사용하시면은 나사를 박은 곳과 박지 않은 곳이 단차가 없이 둘 다 벽 쪽에 쫙 밀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한 나사 선택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퓨처 리니어를 메이박스 없이 설치하는 법을 살펴볼 텐데 조금 까다롭기는 합니다. 57파이로 타공을 하면은 구멍에 딱 맞게 들어가기는 하는데 대각선에 구멍이 없다 보니까 고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제품은 아쉽게도 원형 타공으로는 설치를 하실 수가 없고, 만약에 그래도 이렇게 그냥 원형으로 타공하고 싶다 하시면은 별도의 서포트 같은 거를 따로 구매하셔서 설치를 하셔야지 됩니다. 서포트도 하기 싫고 메이박스도 하기 싫다, 나는 이런 MD나 합판에 그냥 어찌됐든 타공을 해서 부착하고 싶다 하실 때는 공식 타공 사이즈는 53에 54.2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53에 53 정사각으로 네모나게 타공을 해놓고 이 위아래 좌우 나사로 고정을 타니까 설치가 깔끔하게 되더라고요. 길이가 좀 짧은 나사로 고정을 해놔서 많이 이제 튀어나오지는 않는데 나사를 좀 더 긴 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타공된 부분에서 한 4에서 5mm 정도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고정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살짝 고정력이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위치 같은 경우는 뭐 전혀 상관이 없는데 콘센트를 해놓다 보면은 깼다 뺐다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은 MD나 합판이 약간 좀 터질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퓨처 리니어는 조금 귀찮으실 수는 있겠지만 메이박스를 꼭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도 이제 사각 타공을 하면은 설치는 가능하다라고 참고를 해주세요. 유럽형 배선기구 같은 경우는 국내에 적용하기가 생각처럼 쉽지가 않기도 하고 가격대도 높다 보니까 약간 좀 망설이게 되는 거는 어쩔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좀 더 차별화된, 남들과 다른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정사각형 타입의 유럽형 배선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오늘 영상을 확인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모델 선택하셔서 깔끔하고 멋진 인테리어 마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포유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